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산사태로 사망자가 발생한 거제시 아파트 단지 주변으로 추가 산사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긴급 진단 결과도 나왔습니다. 첫 소식 김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사태가 덮친 아파트는 디귿 모양으로 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파트 왼편 대각선에서 산사태가 시작됐는데 토사는 1, 2층을 주로 덮쳤지만 5층 창문에도 나뭇가지가 꽂혀 있습니다. 당시 흘러내린 토사의 속도가 상당히 빨랐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밀려든 토사의 압력에 아파트 끝 외벽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산사태 이튿날 안전진단 결과 뒤편 산은 급경사인 안반에 토사층이 아주 얇게 분포하고 있는 형태였습니다. 표면을 제가 만져보니까 물을 먹었으니까 손으로 쪼개질 정도로 아주 연한 그러한 안반들이었습니다. 그 표면으로 흙과 물이 같이 있는 그 상태로서 흘러내린 겁니다. 비는 약해졌지만 부서져 내린 비탈면은 아직도 물기가 가득한 상황. 저 위까지 올라가 봤거든요. 밟으니까 그냥 사면이 발이 미끄러질 정도로 아주 연약화되어 있습니다. 강우가 더 내린다면 안심할 수가 없고요. 이번 산사태로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진 아파트는 모두 2동. 진단 결과 아파트의 건물 기초에 큰 문제가 생기진 않았지만 안전을 우려한 다른 동 주민들도 집을 떠났습니다. 빨리 안전진단이 나와가지고 입주자들이 속히 집으로 복귀해서 또 생활을 했으면 좋겠고요. 오후 들어 비가 그치자 단지 곳곳에서 복구 작업이 시작됐지만 인명피해가 난 아파트 동의 경우 토사가 엄청나게 늘어차 있는 데다 전기와 수도도 복구돼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모두 복귀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멈추자 그 피해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혹하게 드러난 피해 현장을 문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자락과 맞닿은 거제의 한 아파트 단지. 산 중턱이 깊게 패였고 아래로 흘러내린 토사는 아파트 주차장을 덮쳤습니다. 산사태로 주민이 숨진 곳과는 약 1km 떨어진 아파트 단지입니다. 쏟아져 내린 돌과 나무에 깔린 차량들은 지붕과 창문이 깨졌습니다. 폐차를 해야 될 입장이니까 이제 건질 수 있는 거는 지금 건지려고 차량 정리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은 인근 학교 등에 마련된 대피소에 임시 텐트를 치고 머무르고 있습니다. 텔레비에 있는 난민들이 생활하는 것도 내가 이렇게 당한다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막상 당하다 보니까 좀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토사가 들어차 황토색으로 변한 도로 끝에선 굴착기가 바삐 움직입니다. 상가거리, 인도의 보도블록은 사라졌고 가구와 집기류들이 쌓였습니다. 지금도 지금 여기 이거를 처리를 해줘야 저희가 물을 뺄 수 있는데 아직까지 차도 저 상태고. 산과 도로를 사이에 둔 횟집은 토사와 함께 차량까지 떠내려와 입구를 막았습니다. 굴착기가 도로를 치워보지만 이미 횟집 안은 폭탄을 맞은 듯 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경사진 한 도로는 거센 물살에 아스팔트가 부서져 회색 시멘트가 드러났습니다. 무릎을 다친 할머니는 쪼그려 앉아 묵묵히 가재도구를 씻어냅니다. 흙이 내려와가 거기에 미끄러져가지고 그래 다친데 피가 철철 나가 밭을 안 붙이려 했는데. 집중호우 피해로 거제에 내려진 국가소방동원령은 해제됐지만 울산과 경북 소방 등에 소속된 대용량 방사포는 남아 침수 지역 배수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면 차를 빼려고 하다가 자칫 물에 잠겨버릴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승용차 바퀴의 80%만 물에 잠겨도 차 문을 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산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폭우가 내리던 새벽, 통영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새벽 4시쯤 지하 주차장에 물이 고였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1시간쯤 뒤 주차장에서 차를 빼라는 안내 방송이 나오자 주민들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10여 분 뒤 금세 차올라 차량 뒷바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주행하다가 이제 차가 주행조차가 안 되니까 저는 창문을 통해서 탈출을 했어요. 실제 침수 실험에서도 승용차의 타이어 절반 정도가 잠겼을 때
큰 무리 없이 문을 열 수 있지만 타이어의 80%만 잠겨도 웬만한 성인 남성도 문을 열기 어려웠습니다. 바퀴가 아예 잠기면 더욱 어려워집니다. 때문에 차를 빼기 전 창문을 내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차량 안팎의 수위차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문이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전에 창문을 내려서 탈출로를 확보하고 침수된 차량에 갇혀 창문을 발로 차거나 자동차 머리 지지대로 쳐도 창문은 잘 깨지지 않습니다. 이럴 땐 비상 탈출용 망치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차량 침수로 인해서 창문이 내려가지 않을 때는 곧바로 창문을 깨고 탈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량 내부에 미리 비상 탈출용 망치 등을 구비하시고 또 SUV처럼 뒷 트렁크로 이동이 가능한 차량의 경우에 애써 창문을 깨기보다 트렁크를 열어 차에서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이번 거제 통영의 강수량이 이례적으로 많았던 건 강한 비구름대가 좁은 지역에 오래 머무르며 폭우를 쏟아냈기 때문인데요. 중국에 상륙했던 태풍 돌핀과 일본에서 약화한 또 다른 태풍 낭카 등 복합적인 원인이 영향을 줬습니다. 백승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새벽 한반도 위성 영상입니다. 서쪽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저기압과 동쪽에서 시계 방향으로 도는 고기압 사이 짙은 비구름대가 형성됐습니다. 경남 거제에 시간당 최대 124.5mm의 물폭탄을 쏟아낸 바로 그 비구름입니다. 비구름대가 발달한 1차적인 원인은 태풍 돌핀이 남긴 수증기를 포함해 남쪽에서 올라온 고온 다습한 공기입니다. 다량의 수증기를 품은 이 공기가 바다 위를 지나 남해안 지형과 부딪히며 쌓였고 상승하며 비구름으로 발전했습니다. 높이 500m의 산맥들도 바람 속도를 늦춰 공기가 쌓이는 걸 도왔습니다. 여기에 거제도 주변엔 남동풍과 남서풍이 동시에 불어 저기압 소용돌이가 발달하기에 유리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발달한 비구름은 어느 정도 비를 뿌린 뒤 동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번 폭우가 이례적이었던 건 이 비구름이 좀처럼 빠져나가지 못하고 오랜 시간 강한 비를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극한호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이 비구름을 붙잡은 동쪽 고기압을 꼽았습니다. 고기압이 일종의 벽처럼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과 맞붙으면서 비구름의 이동을 늦춘 탓에 강한 비가 더 오래 좁은 지역에 집중된 겁니다. 특히 지난주 일본 도쿄 동남쪽 해상에서 소멸된 제17호 태풍 낭카의 잔해도 고기압을 확장시켜 비구름 이동을 막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일본 남쪽에 있던 낭카에서 약화된 열대저압부가 주변 기압계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일본 부근의 고압부의 영역이 남서쪽으로 확장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태풍이 소멸하며 남긴 막대한 수증기와 또 다른 태풍 잔해가 기압계에 미친 영향 등이 겹치면서 남부지방의 역대급 호우로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백수입니다.